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한 남자의 인생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죠. 김민수, 35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습니다. 그것도 7살 아들을 두고 말이죠. 이유는 단 하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런 삶이 지겨워요. 차가운 이별 통보와 함께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고 민수에게는 어린 아들과 월세방 그리고 산더미 같은 빚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2023년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작은 원룸. 김민수는 7살 아들 준호와 함께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준호만 먹고 있었죠. 민수는 아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배고픔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안 먹어? 아빠는 배불러. 준호야,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라면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3만 원. 내일 당장 뭘 먹일지도 걱정인 상황이었죠. 민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죠. 그런데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니던 공장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갑자기 수입의 절반이 사라진 거죠. 준호야, 아빠가 새 직장 찾을 때까지만 조금 힘들 거야. 하지만 7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괜찮아, 아빠라며 씩씩하게 웃어주는 아들의 모습에 민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민수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이혼 서류를 보내온 거죠. 더 이상 이런 가난한 생활은 못하겠어요. 준호는 당신이 키우세요. 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차가운 편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꼭 성공해서 너한테 좋은 아빠가 될게. 엄마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한 달. 민수는 온갖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35세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어린 아이까지 있다는 걸 알면 대부분 거절당했죠. 죄송합니다. 야근이 많은데 아이가 있으시면 경력이 좀 다른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월세도 2달째 밀렸습니다. 아저씨,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다른 세입자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집주인의 성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때 친구 상철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야, 혹시 운전할 줄 알지? 그럼 택시도 몰잖아. 그럼 이거 어때? 대기업 운전기사 모집하는데 급여도 꽤 괜찮더라고. 대기업 운전기사? 응, 태양그룹이야. 회장님 전용 운전기사를 뽑는다는데 월급이 500만 원이래. 500만 원. 민수에게는 꿈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본 돈의 2배가 넘는 액수였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울 거야. 대기업 회장님 운전기사잖아. 상관없어. 일단 지원해볼게. 민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경력도 변변치 않고 학력도 고졸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며칠 후 믿기 어려운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수 씨죠? 태양그룹 인사팀입니다.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면접.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좋은 직장 면접 보러 간다.
기다리고 있어. 아빠 화이팅! 아들의 응원을 받으며 민수는 생전 처음 보는 태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63층 마천루를 올려다보며 민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내가 일할 수 있을까? 긴장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인사부로 올라갔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면접관들은 생각보다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질문들은 만만치 않았죠. 운전 경력이 10년 정도 되시는군요. 사고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했다고 하면 불리할까?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죠. 7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수는 마음이 철렁했죠. 아이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일은 제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민수의 대답에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나요? 민수는 잠시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 기회가 저희 부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면접장에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민수에게는 1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김민수 씨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요? 정말 합격인가요? 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회장님을 뵙고 업무 브리핑 받으시고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준호야. 아빠가 해냈어. 정말? 아빠 대박. 부자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민수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생 입어본 중에 가장 비싼 양복이었죠. 물론 할인 매장에서 산 것이었지만요. 아빠 멋있어. 준호야, 아빠 다녀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 드디어 태양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증을 받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최고층인 63층으로 올라갔죠. 김민수 씨, 여기가 회장님 사무실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거대한 사무실 문 앞에서 민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떤 분일까? 까칠하고 무서운 분이면 어쩌지?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섰는데 그 순간 민수야? 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장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형님? 태양그룹 회장 김태양. 그는 바로 민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김태양이었습니다. 야, 김민수. 정말 너야? 태양아. 아니, 회장님. 야야, 무슨 회장님이야. 그냥 태양이라고 해.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얼싸안고 한참을 웃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운전기사로 지원했다고? 민수는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실직, 생활고. 모든 것을. 태양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야. 우리가 친구였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연락도 안 했잖아. 태양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회사를 물려받아 20년 만에 대기업으로 키운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태양아. 나는 그냥 정직하게 일하고 싶어. 친구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아. 민수의 말에 태양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정말 운전기사로 일해줄래?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월급을 800만 원으로 올려줄게. 800만 원? 그건 너무. 아니야. 내 운전기사는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야. 비서 역할도 해야 하고 중요한 미팅에도 참석해야 해.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민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의 첫 업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차만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의 오른팔 역할을 했거든요. 민수야, 오늘 중국 바이어들과 미팅이 있어. 너도 같이 들어와. 내가? 왜? 넌 사람 보는 눈이 좋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민수는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세계였죠. 미팅이 끝난 후 태양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 중국 바이어들 말이야. 글쎄, 뭔가 이상해. 계약 조건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역시 내 직감이 맞아. 며칠 후 그 중국 회사가 사기업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수의 직감이 태양그룹을 큰 손실에서 구한 거죠. 민수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수백억 손해를 면했어. 하지만 민수는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죠. 매일 새벽 6시에 태양을 픽업하고 각종 미팅에 동행하고 밤늦게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형님, 오늘 준호 학예회가 있는데. 어? 그래? 당연히 가야지. 오늘 일정 다 취소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아들 학예회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태양은 정말로 준호의 학예회에 참석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초등학교 학예회에 온 거죠. 와, 준호 아빠 친구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다른 부모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민수는 그날 정말 뿌듯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준호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우리 좀 얘기해요. 태양의 부인 김여진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남편이 요즘 당신한테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도 당신 의견을 물어보고. 이게 정상인가요? 여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냥 제 일을. 아니에요. 당신이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친구라며 접근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고등학교 동창이고. 증명할 수 있어요? 20년 전 일을 누가 확인해요? 여진은 민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운전기사가 갑자기 나타나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태양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태양그룹 회장, 운전기사에게 특혜 의혹.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반 운전기사 월급의 2배를 받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며 심지어 회장의 개인 일정까지 관여한다는 것이었죠. 이 기사 누가 썼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내부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그날 저녁 태양의 어머니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태양이와 진짜 친구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구나. 어머님, 잠시만 피해 있는 게 어떨까? 태양이를 위해서도.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이 또다시 사라지는 걸까요? 일주일 후 민수는 사표를 썼습니다. 태양아, 미안해. 내가 있으면 너만 힘들어질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사표를 써?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내가 분수를 몰랐어. 민수야, 정말 그런 생각하는 거야? 태양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널 친구로 생각해서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힘들다고 하는데 도와주면 안 돼?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여진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민수 씨 그만둔다는 얘기 들었어요. 응, 내가 원하던 바잖아. 제가 언제? 아니야? 내가 민수를 의심한다며 내게 말했잖아. 부부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여보, 저는 여진아, 나 너한테 실망이야. 민수는 내 절친이야. 고등학교 때 내가 왕따 당할 뻔했을 때 나를 구해준 친구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태양은 2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놀림받던 태양을 민수가 지켜준 이야기를. 그때 민수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거야. 여진의 표정이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사모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신문 기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님,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았습니다. 누구야? 전 직원 박 과장입니다. 해고당한 후 복수하려고. 박 과장은 몇 달 전 부정행위로 해고당한 직원이었습니다. 민수가 발견한 중국 사기업체와 내통했던 사람이었죠. 민수야, 내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태양아, 나는 정말 운전기사로만 일하고 싶어. 내 친구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아. 알겠어. 그럼 정말로 운전기사로만 일해줄래? 응.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내 아들 준호 교육은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민수는 정말로 그냥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태양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준호야. 태양은 준호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은 모두 지원해줬죠. 태양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 조카 같은 녀석인데. 민수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태양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새로운 제안이 있어. 뭔데? 우리가 새로 만드는 자회사 대표를 맡아줄래? 뭐? 나를? 응. 물류 전문 회사야. 내가 운전하면서 쌓은 경험이 꼭 필요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그런 큰일 못해. 왜 못해?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민수야, 나는 내 능력을 믿어. 그리고 이건 친구로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하는 제안이야. 결국 민수는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물류회사 대표가 되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직원들도 민수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고 거래처들도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을 배웠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목표의 150%를 달성했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수의 경험이 빛을 발한 거죠. 민수야, 축하해. 고마워, 태양아. 이제 인정해?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민수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에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민수가 회사 대표로 일한 지 1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이제 12살이 된 준호는 훌쩍 자랐습니다. 좋은 학교에 다니고 영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칠 줄 아는 똑똑한 아이가 되었죠. 아빠, 나 커서 아빠처럼 회사 차릴 거야. 그래? 그럼 아빠가 많이 가르쳐 줄게. 민수는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2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의 원룸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수는 몸이 굳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5년 만에 걸려온 전 아내의 전화였죠. 수진아,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뭘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준호 때문이야. 우리 아들. 보고 싶어. 결국 민수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화려해졌지만 왠지 피곤해 보였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뭐가? 그때 너를 떠난 것. 정말 후회하고 있어. 수지는 울먹였습니다. 나 재혼했었어. 돈 많은 사람이랑.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가 필요했던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이혼했어. 이번에는 내가 쫓겨났지. 위자료도 못 받고. 민수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가족으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정말 달라졌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준호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준호야, 엄마 얘기 좀 할까? 엄마? 준호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7살에 헤어졌으니까요. 엄마가 우리한테 돌아오고 싶어 한다. 정말?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그럼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민수는 태양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태양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내 마음은 어때?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준호를 위해서라도 완전한 가족이 되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 그럼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급할 것 없잖아. 그런데 수진이는 빨리 대답해달라고 하더라. 왜? 지금 갈 곳이 없다는 거야. 친정에도 못 들어가고. 태양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제안 하나 할게. 뭔데? 수진이를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줄까? 그럼 내가 천천히 지켜볼 수 있잖아. 그게 가능해? 물론이지. 격리부서에 자리가 있어. 민수는 고마웠습니다. 역시 태양다운 배려였죠. 며칠 후 수진이 태양그룹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는 다른 부서에서 일했죠.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천천히 해. 서두를 것 없어. 응, 알겠어. 하지만 수지는 변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성급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빨리 재혼해. 준호한테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수진아, 시간이 필요해. 5년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어떡해. 시간이 뭐가 필요해? 우리 원래 부부였잖아.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 태양이 민수를 부르더니 서류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뭐야? 수진 씨 신원조회 결과야. 신원조회? 왜? 미안, 내가 마음대로 했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 민수는 서류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은 재혼 후 이혼할 때 위자료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사기죄로 고발당할 뻔해서 도망친 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 씨가 전 남편의 돈을 횡령했대. 몇억 원을. 설마.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이 수진 씨를 찾고 있어. 돈을 돌려받으려고.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돌아온 것도 아마 숨을 곳이 필요해서인 것 같아. 그날 저녁 민수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얘기해. 뭘? 전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한참의 침묵 후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속였어. 뭘 어떻게? 결혼할 때는 나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돈을 가져간 거야? 내가 받을 위자료야. 내가 고생한 만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도둑질이야. 뭐가 도둑질이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남의 돈을 훔치면 안 되는 거잖아. 남의 돈? 내 남편 돈인데 왜 남의 돈이야? 수진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 왜? 나 정말 달라졌다고. 아니야. 넌 여전해. 5년 전과 똑같아. 민수야, 제발. 준호는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안 돼. 수진은 울면서 떠났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민수는 준호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엄마는 언제 어른이 될까? 모르겠어, 준호야.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 둘이서만 살아야 해? 민수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준호야, 가족이 꼭 엄마, 아빠, 아이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그럼 태양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야? 그렇지? 그때 마침 태양이 놀러 왔습니다. 준호야, 삼촌 왔다. 삼촌. 준호는 태양을 정말 삼촌처럼 따랐습니다. 민수야, 잘 결정한 것 같아. 응, 고마워. 앞으로 계획은 뭐야? 준호 잘 키우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그거면 충분해. 혹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 글쎄, 아직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준호 아빠시죠? 저는 담임 이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 선생님은 따뜻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착한 아이예요.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준호가 가끔 우리 엄마는 어른이 안 됐대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민수는 웃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혼자서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우시다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선미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 학교 행사 때마다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6개월 후 민수와 선미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빠, 선미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되면 어떨까? 준호야, 그런 얘기를 벌써.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선미 선생님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 준호가 먼저 선미를 좋아했습니다. 선미는 초등학교 교사로 1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7세의 노처녀였지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미뤄왔다고 했죠. 민수 씨, 제가 준호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걱정을 해? 저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어머니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선미야,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엄마야. 준호를 보는 내 눈빛을 보면 알아. 1년 후 민수와 선미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태양이 주례를 섰고 준호가 반지를 전달했죠. 아빠, 엄마 정말 축하해. 이제 14살이 된 준호는 정말 의젓해졌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엄마가 많이 사랑해줄게. 엄마도 사랑해요. 완전한 가족이 된 거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민수에게는 생애 첫 해외여행. 아니,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여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꿈만 같아.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해변에서 세 명이 함께 모래성을 쌓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축하해. 태양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뭘? 내 회사가 올해 중소기업 대상을 받았어. 정말? 응. 물류 혁신으로 대통령상 받는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미야, 들었어?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는데.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3년 후 민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류회사는 업계 1위로 성장했고 민수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17살이 되어 우수한 고등학생이 되었고 선미와의 사이에는 딸 하나가 더 태어났죠. 아빠, 나 서울대 경영학과 지원할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중에 아빠 회사 도와줄게. 고마워, 준호야.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수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재등장이었죠. 수진아? 어떻게?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수진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야. 나 정말 잘못했어. 내가 옳았어. 나는 정말 어른이 안 됐었어. 수지는 지난 5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횡령 사건으로 법정에도 서고 사회봉사도 했다고 하더군요. 이제야 깨달았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준호,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죠. 준호야,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정말? 응. 어떻게 할래? 준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볼래요. 카페에서 만난 보자. 어색한 시간이 흘렸습니다. 준호야. 많이 컸구나. 안녕하세요. 엄마 용서할 수 있을까? 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완성됐어요. 선미 엄마가 있고 동생도 있고 아빠도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가끔 연락은 할 수 있어요. 엄마도 행복해지세요.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수지는 더욱 울었습니다. 2034년 민수는 50세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호가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죠. 아빠, 회사 매출이 1조 원을 넘었어요. 정말? 우리가? 네, 이제 정말 대기업이에요.
딸 서연이는 12살이 되어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빠, 나 콩쿠르에서 1등 했어. 우리 딸 최고야. 선미는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민수는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의 우정은 여전합니다. 민수야, 정말 감격스럽다. 뭐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난 항상 믿었어. 넌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어. 어느 날, 민수는 예전에 살던 구로구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던 곳이야. 가족들과 함께 온 거죠. 아빠가 정말 여기서 살았어요? 응, 서연아. 준호랑 둘이서.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소중한 시간이었어. 민수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것.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뭐가요? 내가 있어서 아빠가 힘낼 수 있었어.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10년이다. 태양이를 다시 만난 지. 그때 나는 절망의 끝에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였다. 준호야, 서연아, 선미야, 그리고 태양아. 모두 고맙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민수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들을 키우던 한 남자가 대기업 회장의 운전기사가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실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가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둘째, 진짜 친구는 소중합니다. 태양처럼 진심으로 도와주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수진이처럼 돈만 쫓다가는 진짜 행복을 놓칠 수 있어요. 넷째,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준호가 훌륭하게 자란 건 민수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민수가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태양을 다시 만나도 지금처럼 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